전국의 소식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전국시대 출발합니다. 여러분, 꽃샘 추위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나들이 철이긴 한가 봐요. 도로에 좀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풀리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가 많으면 주차하기 좀 힘들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또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아서 대형 차량들이 많은데 대형 차량들이 많으면 사고 날 위험도 좀 높아지고요. 작년에 여수에서 불법 밤샘 주차로 적발된 대형 차량이 1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밤에 깜깜할 때 차가 없어야 될 자리에 차가 있으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대형 차량이면 더 위험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올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대형 차량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제발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 주시고 안전운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길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성훈 아나운서, 네. 요즘 쇼핑 주로 어디서 하세요? 쇼핑이요? 쇼핑 해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쩐지 요즘 트렌드에 좀 뒤처지신다 싶었는데 쇼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셨을 만한 곳입니다. 바로 플리마켓인데요. 판매자가 직접 만든 제품들, 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 만나볼 수 있어서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특별한 플리마켓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도심의 한 아파트촌,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야, 오늘 아주 특별한 장이 열린다는데 아주 늦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서 줄 서야겠다. 가자. 북적북적 장이 열린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장이 서는 이곳, 널찍한 야외 장터가 아닙니다. 카페 건물이 오늘만큼은 마켓으로 변신합니다. 층층이 각양각색 물품들을 진열하고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머, 여긴가 보다. 어머, 벌써부터 줄 서 있어. 11시 개장하려면 한참 남은 시각. 백화점 세일 기간에서만 봤었던 풍경이죠. 온 순서대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야, 오늘 도대체 어떤 장이길래 이렇게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 걸까요? 잠시만요. 아니, 대체 오늘 무슨 장이에요? 왜 이렇게 줄 서 계신 거예요? 저도 플리마켓 왔거든요.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었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많이 못 사서 오늘은 지금 문 열기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건물 밖까지 이어진 줄,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왜 이렇게 또 아이들이랑 같이 일찍 오셨어요? 아이들 용품도 있고 먹을 거랑 이런 것을 같이 보려고요.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물건들이 종류도 많고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죠? 마켓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자유롭게 사고 파는 자유시장이라는 플리마켓. 요즘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사회적 경제활동 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플리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머, 제가 기존에 플리마켓도 꽤나 다녀봤지만 오늘같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플리마켓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쁜 것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저희 플리마켓은 리빙, 소품, 푸드, 키즈 할 것 없이 다 있거든요. 또 광주나 전남이나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되게 핫한 셀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뭔가 파워 있는 이 판매자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괜히 또 반갑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또 구경하고 지갑 좀 열리겠네요. 온라인 쇼핑계 인기 판매자, 그러니까 파워셀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이 코너 역시 새벽밥 먹고 찾아왔다는 단골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11시 5분이에요. 네네. 플리마켓 오픈한 지 지금 5분 만에 완전 집중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네. 소문 듣고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오늘 조기 퇴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빨리 가고 싶네요. 직접 손으로 만든 소량의 옷과 소품, 식품들은 공장식 대량 생산품과는 느낌이 다르죠. 나만의, 나를 위한 상품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플리마켓의 특징이라네요.
아주 또 예쁜 또 본인 옷이 아닌데요? 누구 걸로 온 거예요? 이거 조카 옷이요. 조카! 어머 이거 너무 좋은 고모? 이모? 고모예요. 고모 어머 진짜 최고의 고모다. 카메라 보고 조카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조카요. 지아야 고모가 이쁜 거 사갈게. 기다려. 너무 이쁘다. 중독성 강한 쇼핑의 플리마켓이라더니 오늘도 장 보는 재미에 빠진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갈수록 물건이 늘어나고 좋은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다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선된 재료와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수제품. 그 품질과 맛을 몰라줄까 목소리를 높여 손님을 부릅니다. 자, 맛보고 가이소. 100% 여기 뭐야? 끓여도 되는데 끓이기 귀찮으면 부셔서 뜨거운 물 부으면 돼요. 컵라면처럼. 외국까지 오셔가지고 플리마켓 참여를 하셨는데 좀 어떠신지요? 광주 이 손님들 정말 열정적이고 저 이 열정에 진짜 감탄하겠네. 먹고 가요 좀 한 번만. 이제 맛볼 때 됐다. 네. 자 계속 하시죠.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네. 자 한 번 좀 알려주세요. 네. 자, 다 팔아갑니다. 빨리 오이소. 다 팔아갑니다. 팔아가시죠. 자, 빨리. 매진 자, 마감입니다. 아야 묵어봐라. 맛있다. 예. 떡볶보다 맛있다. 묵어봐. 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 건과일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과일처럼 또 상큼한 분이 또 셀러분이시네. 우리 또 판매자분. 이번에 참여한 거를 이름 알리고 그런 계기로 처음 참여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호객행위에 대한 열정이 조금 모자라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름 또 예전에 마트 아르바이트 하면서 마트 판매왕으로 TV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짜자자자 여기 너무너무 상큼하고 입안에서 뚝뚝 튀는 과일 칩도 있습니다. 우리 물 마시면서 비타민 섭취, 미네랄 섭취 그 어떤 좋은 성분들 우리 몸에 쭉쭉 들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의 동동, 와인의 동동 향긋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잖아요. 손님을 부르는 또 다른 소리. 동해작품 코너에선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막 시끌벅적한데도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여기였네 여기. 여기 뭐 파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두들기고 계세요? 두들겨 만드는 커피 스프. 커피 기구 만드는 거. 금속 재료들을 가열해 직접 두드려서 모양을 만든 생활 공예품들인데요. 이 금속 공예가 부부는 김포에서 먼 걸음 마다 않고 매번 참여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저도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볼 수 있나요? 저도 두들겨 봐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면은 여기 또 오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두들겨서 만드는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저 막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무슨 소린가 하고. 우리 아버님이 일부러 두들기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금속공예 또 알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왔죠. 너무 멀기는 먼데 한 사람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와야죠. 내가 만든 상품을 원하고 찾는다. 셀러들에겐 이보다 기운 솟는 말이 또 있을까요? 기운 넘치는 장터 플리마켓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마다 다 볼 수 있고 또 정보도 얻고 갈 수 있고 또 좋은 상품을 또 만날 수 있어서요. 엄마들이 찾는 취향을 딱딱 맞춰서 물건이 온 것 같아서 참 좋다. 저희가 아이 키울 때하고는 다르게 다른데 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품목들이. 날마다 오는 장도 아니요. 뻔한 상품은 더더욱 아닌 한 달에 딱 한 번.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 파는 장터에서 두 손들이 무거워지셨네요. 살 게 너무 많아요. 뭐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저? 음영도 사고 이거 주스도 사고 김부각도 사고요. 제가 볼 때는 월급 남아나십니까? 통장 남아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산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안 살려고 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지갑이 다 털렸더라고요. 어머머머, 글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지갑도 텅. 여러분 제가 오늘 봉변을 입고 쇼핑을 좀 했어요. 근데 이거 플리마켓을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품질의 물건 그리고 또 너무 저렴한 가격들 때문에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제 좀 많이 샀으니까 집에 갑시다. 가자.
내 취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파는 판매자와 내가 만든 상품을 믿고 찾는 소비자, 둘이 만드는 러브 스페이스가 플리마켓 아닐까요? 한 달에 한 번 서는 플리마켓에서 오늘 장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와, 현장에 가면 돈 많이 쓰겠는데요. 일단 수공예품들이 많으니까 독특한 나만의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네, 제가 그래요. 제가 저런 곳 가면요,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네, 제품 질도 괜찮고요. 또 가격도 보통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우리 지역에서도 플리마켓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나 순천대 대학로에서 정기적으로 플리마켓 열리고요. 여수 광양 고흥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플리마켓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가끔은 플리마켓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갑니다. 농부하면요, 보통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나 좀 수염이 덥수룩한 그런 남성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게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여성 농업인들도 많고 젊은 농업인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들,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멋진 여성 농업인들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병풍을 이룬 자모산이 찬바람을 막아줘 유난히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충남 당진의 조용한 시골 마을 정미면 산성리입니다. 아, 봄이네, 봄이야. 오늘 근데 특별한 공연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가볼 때가 있어요. 응? 가볼 때요? 맨날 궁금하게만 하시고. 그러면 빨리 가봐요. 오늘은 79가구가 전부인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계셨어요? 선생님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네. 윤주 오면은 일 좀 시키려고 나 먼저 시작을 했지. 일을 시켜요, 저를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네. 비료도 쥐하고 이거 완두콩도 심의하고 그래서 할 일이 많거든. 공연을 보러 왔는데 난데없이 제 손에 쥐어진 건 호미 한 자루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밭일을 도왔습니다. 완두콩 심는 거 처음 봤다고? 응. 먹어는 보고? 먹기만 했죠. 아이고 밥상에 올라온 것만. 여기 왜 빼놓냐? 어디? 여기. 자. 원희 세월이 그렇게 끈질끈질 심어서 원희 세월이 밥 먹으러 가. 서툴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손을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널리.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게 줘야지. 이제 끝. 이제 끝! 아이고 허리 아파. 그만이야. 이제 진짜 그만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뭐 어디로 가요? 밭일을 마치고 드디어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이잖아요, 어머니. 여기 아줌마들.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을이 조용하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여기다 모여 계셨네요. 네. 오늘 여기서 공연이 열려요? 예, 여기서 공연이. 배우들도 있어요. 배우들? 예. 수다꽃이 핀 사랑방과는 달리 공연 준비로 분주한 이곳. 무대 설치부터 음향, 조명까지 마을 주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뒤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없을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삼아 한번 해볼게요. 공연에 앞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안국사 배바위라는 지역 설화를 주제로 한 그림자 연극인데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연극 배우들이 다름 아닌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그럼 때는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이 시골 마을에 농사일만 지으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멋진 공연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태어난 꼬맹이가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고 또 시내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업을 나가는데 너는 나가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니? 그래서 그냥 연극 가르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배워볼 수 있냐라고 옆에 계신 경숙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림자 연극의 주인공 회춘 유랑단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연극 배우로의 첫 발을 내디딘 회춘 유랑단은 무려 9개월 만에 지역 아마추어 연극 대회에서 수상하며 마을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공연할 것 가서 공연도 하고 상도 타오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이가 먹는 거 같지가 않아서 좋아.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일을 해도 좋고 일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삶이 막 즐거워지셨나 봐요. 그렇죠. 오늘은 오랜만에 마을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몇 번을 연습하고 또 공연했던 작품이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연기에 집중하는 회춘유랑단 단원들.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뿐인데요. 흥미로운 극전개와 배우들의 열연에 작품 속으로 푹 빠져듭니다. 동네 분위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오냐 해주시고 이쁘다 하고 저 어르신들보다는 나이를 덜 먹었어도 나도 지금 이렇게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활력이 좀 생긴다고 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후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연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 운동에 나서는데요. 이 놀이학습이 어르신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라고 마지막 뭐라고? 이쁜이. 이쁜이. 이거 연습 한다 그러면 학생 뭐냐 학교 뭐냐 하루도 안 빠지고 밭에서 밭을 매대도 하면 내던지고 젊어지는 느낌이고 또 그렇게 한두 번 자꾸 무대에 나가서 하니까 자신감이 가져서 떨리지도 않고. 평생을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어르신들. 여든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았지만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이 그래 마당새 나 여기 어디 갔어? 돌쇠 궁뎅이 부딪혀서 만났어. 대본을 읽는 것부터 연기, 발성까지 회춘유랑단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이 사람 살려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 네, 자, 불 꺼졌다.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한번 읽고 나면 그대로 따라서 반복 연습을 해야 내가 어떤 대사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들려주는 거예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여성 농업인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농민회나 극단, 밴드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용했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산성리마을 어르신들도 회춘유랑단이라는 재밌는 취미생활과 함께 젊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나이 많이 먹고 했는데도 글자도 모르고 이런 시절인데 내가 글씨를 모른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 아는 것 같아. 웬일인지 몰라. 선생이 가르쳐놔가지고. 우리 선생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좋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회춘유랑단.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프로 연극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 소리가 나는다. 소리가 또 나네? 얼른 지나가.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녹음을 했던 지난 공연과는 달리 이번엔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연기를 하며 극을 이끌 예정인데요. 아유 단장님, 우리 어머님들이 갑자기 막 주저앉았다가 막 이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작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미산과 몽산의 전설인데
몽산에 나타난 진의 첫 장면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선부터 소품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며 완벽한 공연을 위한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오랜 연습에도 지치지 않는 이유,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은 10분, 12분밖에 안 되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작품으로 저희 할머니들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찾아가서 순회 공연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춘유랑단 연극 보시고 여러분도 회춘하세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깨우쳐준 산성리마을 회춘유랑단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6시 38분 39초 40초 지나고 있어요. 오늘은 찬바람 때문인지 먼지 걱정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었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지역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쉴 때도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 스마트폰으로 뭘 찾고 보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좀 제대로 쉬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네,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그런데 이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창의력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뇌까지 제대로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경주로 가보시죠. 도무지 쉴 틈이 나지 않는 일상. 늘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삶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여유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처럼 오늘 경주에 왔습니다. 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다 보니까 이 뇌를 쉬게 해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맞는 힐링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래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잠시나마 뇌를 쉬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루의 쉼표 같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평일에도 여행객들로 붐비는 황리단길. 그곳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온 첫 번째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 지나가기 쉬운 곳이에요. 누구네 집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은 바로 북카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교양 좀 쌓아볼게요. 그냥 북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 반기는데요. 사실 이곳은 경주에서 열린 국제 팬대회를 기념해 세워진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약 5천여 권의 책들과 함께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로 열려있죠. 네, 선생님, 이곳이요, 이 특별한 기념관이자 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요? 2012년 그 국제팬 세계 작가대회가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뭔가 그 남길 기념을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작가들이 책을 기증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기념도서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쉬워서 경주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차와 커피도 즐길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내뿐 아니라 소박하게 꾸며진 정원 역시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특히 이 의자는 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경주 방문을 기념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정헌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뭔가 문학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예, 문은 이제 문학 내지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정은 여기에 있는 그 신라 시대부터 있던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글과 혹은 문이 샘솟는다 하는 뜻에서 문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헌자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문정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택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래서 들어오기 좀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 한옥집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으니까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책 읽다 가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운치 있는 한옥 북카페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문인들의 숨결과 재미있는 책들은 여러분의 휴식에 향기를 더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힐링 장소를 찾으러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 아이고, 마음과 달리 머리는 자꾸만 멍해지고 걸음은 자꾸만 느려지더라고요. 아니, 봄이 되니까 몸이 축축 처지는 게 일도 많고,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때 제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한 카페. 온통 푸르른 식물로 가득한 이색 공간이었는데요. 아기자기한 꽃과 식물들이 반기는 이곳이 정원도 아니고 꽃집도 아니고 카페라니요. 네, 사장님, 제가 이곳 멍 때리는 카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멍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힐링 공간에 눈에 띄는 게 이 꽃들이에요. 왜 이렇게 꽃들이 많은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 꽃집을 하고 싶어서 사실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꽃을 대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너무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같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로망.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향, 커피향이 어우러져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듯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도,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도 이곳에 잠시 들리면 금세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편하다는 느낌이 딱 들고 차를 마시면 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화초들 때문에 이게 또 감정도 살아나고 커피도 맛있고 힐링되는 느낌. 네, 근데 혼자서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당신의 나라엔 어둠이 내려도 조금도 무섭지 않네요. 작은 별들 모두 이곳으로 와 우릴 밝혀주죠. 이거 완전 눈 밟는 소리야. 바닥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아 멈추어라. 정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인테리어가 여느 카페에서 보던 그런 테이블이 아니라 뭐 어느 곳은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네. 어느 곳은 이렇게 블록 뭐가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이제 오픈할 때 저희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고제나무라든지 있는 자연 있는 그 나무 그대로 그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물론 이제 만드는 장소도 저희가 하우스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이곳과는 또 색다른 예, 공간이겠네요. 느낌이 완전 틀리죠.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예. 원래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작나무 소품들도 운치 있고 좋지만 앞으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이곳은 더 화사하고 아름다워질 예정입니다. 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나만의 힐링 공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요,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평일 오후 멀리 가지 않아도 휴양지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멍 때리고 싶은 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날, 도심 속 힐링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경주에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멍 때리기 대회도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멍 때리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예, 여러분 멍 많이 좀 때리세요. 자꾸 그렇게 때리면요, 멍이 아파요. 저한테 좀 안 좋은 걸 배우셨네요. 예. 네, 아무튼 회사에서는 일하느라 멍 때리기 힘들고요. 또 집에 가면 집안일 하랴, TV 재밌는 거 보랴, 멍 때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시간 내셔서요, 이렇게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문정원 같은 곳이나 식물 가득한 카페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창에 가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하는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기 쉼을 통해 사람들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3년 전 이 공간을 만든 장현희 씨.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은 그녀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전라북도 고창. 공장 느낌이 나는 이 건물.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눈과 귀가 시원해지는 미니 정원. 여기에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교기까지. 벌써부터 힐링되는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쉼을 추구하고 있는 장현이라고 합니다. 성남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했던 연희 씨는 12년 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 학교 졸업하고 봉제회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고창에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한 6,000평 정도를 그 배추농사, 무농사 그런 걸 했었는데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도 문제 감당이 안 됐었고, 농사량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농사라서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주일에 뭐 5일이나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데, 시골을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일기에 따라서 농사가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농사도 주위의 시선도 버거웠던 3년의 시간. 그녀는 고향에 내려온 지 4년 차에 귀농에서 귀촌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런 농촌 관광, 체험 관광 쪽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치유를 소재로 자연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희 씨. 사람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며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일부러 복분자 중심으로 하셨어요? 신혼이시니까. 신혼이니까. 신혼이니까 제가 복분자 컨셉으로 잡아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치유에 빠질 수 없는 것 역시 음식이겠죠. 고창 특산물 복분자로 색을 입히고 지역 협업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요리한 치유 밥상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접받는 느낌. 귀인에게 뭔가 음식을 제공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게 어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소농가들의 자립을 위해 만든 체험 농장이지만 3년 전 농장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내려온 고향에서 농사마저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제 옷을 입은 듯 잘 맞았습니다. 발가락 끝을
지압하듯이 눌러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즐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밥상 딱 차려놓고 체험 딱 끝나고 조격 딱 끝나면 야, 우린 진짜 오늘 치유받는 것 같다. 그런 멘트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대접받는 것 같다. 두 번째, 치유받는 것 같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육도 진행되는데요. 그녀는 체험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마을을 돌면서 식물을 직접 보게 하고 가다가 곤충들이 있으면 곤충들에 대해서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새가 있으면 새가 어떻게 나는지 나는 한번 걸음을 걸을 때 예를 들면 한 30cm를 걷는다고 하면 토끼가 얼마큼 뛰는지를 서로 동작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꾸준하게 불러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꾸준히 불러주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이 지식도 담지만 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저희 치유의 가장 큰 그런 액션? 그런 거였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일에도 발벗고 나서는 연희 씨. 대보름을 앞두고 마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평소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고창을 알리기 위한 홍보 이런 행사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행사 준비하는 건 재미가 있지만 참 못 살겠고 그래. 혼 좀 내주세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필수겠죠. 마을 사람들의 2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인데요. 지금 현장이 지금 이렇게 조금 복토를 해놓은 상태에서 점검하러 왔어요. 이게 한번 내가 500기를 좀 하더라도 해갖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 현장 답사를 마치고 급하게 연희 씨가 이동한 곳은요. 저희 협업하는 농가들 블루베리랑 복분자 같은 거 생산하는 것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지하시나 봐요. 몰라도 어쨌든 7월 정도 되면 체험해야 되는데 괜찮은가요? 나무도 좀 잘라내고 이제 그 작업해야 돼요. 블루베리는 그냥 과실만 먹어서도 당도도 높고 또 안토시아닌이 많아가지고 시력에도 좋으니까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좋죠. 제가 도시에 있었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를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말로 비리비리 했을 거다. 적응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려왔던 게 가장 지금의 행복한 순간이에요.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고. 시간이 가면서 더 느꼈던 게 뭐냐면 농업이 진짜 가치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달력을 빼곡하게 채우며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한 장현희 씨. 그녀는 대통령상을 비롯한 여러 상장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고창의 모든 체험농장이 다 잘해야 손님들이 고창을 보게 되는 거고 전라북도의 모든 체험농장이 잘해야 전라북도를 보는 거거든요. 전국의 모든 체험농장이 다 잘해야만이 도시민들이 휴가나 이런 걸 다 농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갖고 있는 거는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촌 관광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도시민들한테 잘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고창에는 확실한 쉼으로 행복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치유로 힘을 얻게 되죠.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더해주는 한 사람. 장현희 대표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장현희 대표의 얘기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저는 보면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정작 본인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귀농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많은 분들이 귀농 결심하셔서 시골에 가셨다가 농촌에 가셨다가
막상 부딪혀보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현희 씨 그동안 뭐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으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저희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철판 요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끈한 철판 요리도 있고요. 또 차가운 철판 요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철판 요리가 더 맛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눈길 사로잡는 화려함은 기본이요. 깊고 진한 맛을 선사하는 화끈한 철판 요리의 세계. 불맛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철판에 지글지글 끓여서 그런지 정말 최고예요. 어디 이뿐이랴? 철판 뜨거울 거란 편견을 당당히 깬 이색적인 음식도 있다는데. 철판 뜨거울 줄 알았는데 차갑기도 합니다. 와우. 철판에서 이런 음식이 만들어진다니 대박. 때론 뜨겁게 때론 차갑게 지지고 볶아 더 맛있는 철판 요리들, 그 화려한 음식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철판 요리 좀 안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본다는 이곳.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시선 강탈 제대로 하는데. 야, 비주얼이 대박이다. 완전 통영을 이제 통째로 갖다 놓은 것 같으네. 이 커다란 철판에 바다가 몽땅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평생 남기고픈 최강 비주얼의 소유자,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것이 바로 철판 해물탕이란 말씀? 압도적인 크기는 물론이요, 신선한 해물들이 입안에서 절로 춤을 추니 감탄사 절로 터지는데. 아, 좋다. 철판도 크고 이 내용물도 너무 많아가지고 푸짐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내륙지방인 대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륙지방에서 맛보는 신선한 바다의 맛,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이 철판에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빨라 제로 본연의 맛은 살리고 육즙은 그대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철판이란 말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싱싱한 재료. 이곳은 매일 아침 완도에서 온 싱싱한 해산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철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싱싱한 해산물이 더 해물탕의 맛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도에서 온 해물로 요리하고 있어요. 큰 철판을 빈틈없이 채워 또 채워. 이것이 바로 완도의 바다를 그대로 담은 철판 해물탕 되시겠다. 나왔습니다. 감탄사 절로 나오는 비주얼 앞에 절로 마중 나가는 입은 당연지사요. 자동 먹방 시작. 온몸으로 느끼는 바다의 맛 어떠니? 맛있어요. 해물 재료가 너무 신선해서 그런지 국물이 끝내주고 아주 맛있어요. 되겠다. 철판에 해물을 끓여서 그런지 육즙도 살아있고 엄청 맛있어요. 탱탱. 그렇게 한창 해물탕에 사로잡혀있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비밀병기가 있었으니 언뜻 봐도 비주얼 대박. 거대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네, 이게 철판 삼합이에요. 고기와 해산물의 은혜로운 조합, 철판 삼합. 전복과 키조개, 질 좋은 차돌박이가 철판 위에 그득하게 올라오니 먹기도 전에 눈으로 반할지경. 덕분에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입은 덩달아 멈출 새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맛의 미미. 고기랑 해산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반 판이 아니라 철판에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먹과 해물탕을 철판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철판 요리 최고예요. 얼큰하게 철판 요리를 즐겼다면 이번엔 화끈하게 즐겨볼 차례.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연륜이 묻어나는 주인장의 손길. 그런데 바로 그때 파이어! 불이야 불! 와, 울쇼. 와, 물만 나겠다. 우와, 맛있겠다. 화끈하게 불을 내뿜는 철판 요리. 뜨겁게 지지고 볶는 내내 화염이 재료를 감싸니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불맛 제대로인데. 덕분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속촉의 진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철판 요리란다. 철판에 이제 지글지글 구우니까 이제 불맛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철판 요리의 매력,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철판에 굽다 보니까 이제 보는 맛도 있고 먹어보면 이제 불맛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쇼를 하고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옛날 과거에 하던 그 방식대로 계속 하니까 아주 맛은 이겁니다. 천장 높이 솟아오른 불기둥에 이어 리듬에 맞춰 춤추는 칼장구를 선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불맛 대가가 만든 철판 스테이크. 프라이팬보다는 두꺼운 철판에서 구우면은 음식이 열이 골고루 전달되고 또 식재료가 들어갔을 때 온도 편차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초대형 철판에 채소, 고기를 사정없이 볶고 두툼한 치즈를 올려주면 달콤한 오코노미야끼 완성. 이렇게 철판 위에 재료만 올려주면 명품 요리는 자동으로 탄생. 대박. 야, 대박. 이게 바로 대박 소리 절로 나는 철판의 맛. 부산에도 맛집이 많아요. 근데 거의 뭐 주말마다 한 번씩 자주 들려요. 예, 생각이 나요. 먼 길 말 않고 자꾸만 찾게 된다는 철판 요리.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맛까지 사로잡았으니 어찌 또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불쇼가 너무 좋아요. 눈으로 보는 거, 맛으로 보는 거 다 만족합니다. 요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또 이 철판에 올려서 보내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맛이 오래가고 음식 맛이 상당히 그 풍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동안 뜨겁게 지지고 볶는 철판 요리에 사로잡혔다면 이번에는 철판의 편견을 당당히 깬 이색적인 음식을 만나보죠. 그런데 이 엄동설아는 웬 아이스크림? 이거는 초불대 뭐야 찌맛이야. 철판에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지 신기해요.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드는 차가운 철판 요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눈길, 발길 사로잡는 화려한 스킬에 저마다 시선 집중! 오가는 손길만큼이나 재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철판 아이스크림.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철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처음 봐요, 저는. 철판은 뜨거울 거라는 편견을 당당히 깨고 죄 한 몫 차갑게 올려 아이스크림을 탄생시킨 철판. 돌돌 말아먹는 이색적인 아이스크림엔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신개념 디저트라는데. 철판을 원래 지글지글 끓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차갑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철판 아이스크림 완전 맛있고 신기해요. 요즘 인싸들이 찾는 핫한 디저트인 만큼 그 종류도 무한가지란다. 그 특수 제작된 철판이라서요. 네,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위에 그 생과일하고 그 아이스크림 원료를 넣어서 잘 으깨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합니다. 특히 생과일을 갈아 만든 베이스에 갖가지 제철 과일을 넣어 만든 요 생과일 아이스크림이 최고 인기. 덕분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스크림이란다.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보니까 재밌는 거 보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과일이 씹히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존 슈퍼 아이스크림보다 상큼한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먹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때로는 뜨겁게, 때론 차갑게 지지고 볶는 철판 요리는 최고예요. 철판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예술 작품. 눈과 입이 모두 황홀해지는 다양한 철판 요리들. 올리기만 하면 명품 요리가 탄생하는 다양한 철판 요리로 남은 겨울 덩달아 얼어버린 입맛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때로는 뜨겁게 또 때로는 차갑게 맛을 내는 다양한 철판 요리 잘 봤습니다. 사실 해물도 그렇고요. 또 고기도 그렇고요. 철판에 올리기만 하면은 다 맛있어요. 맞습니다. 철판 요리하면 사실 뜨거운 요리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배가 고파집니다. 이제 빨리 우리 동네 게시판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순천시가 신춘음악회 한국을 빛낸 빅3 성악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순천시가 시민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네요. 3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신상근, 바리톤 고성현 등 한국이 낳은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봄밤을 음악으로 수놓고 싶으시다면요. 한국을 빛낸 빅3 성악가 콘서트를 놓치지 마세요. 네, 남도 들녘에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의 생기를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3월 29일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영취산 돌고개를 주 무대로 웅천 친수공원 무대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안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